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기사 제목이 부동산 전문가 재현, 미래 초역세권 용인 구성역에 수직 개발을 하자. 중부일보 기사입니다. 자, 같이 볼게요. 플랫폼 시티 개발될 곳에 그곳이 GTX, 고속도로 등 미래 교통의 요충지다. 그래서 착공되기 전에 용적률을 대폭 올려서 주택을 많이 짓자. 이런 그 제언을 했답니다. 여기 중부일보가 사진을 올렸는데 여기가 플랫폼 시티 구역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플랫폼 시티 구역이에요. 여기가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린 건 아닌데 이게 지금 거의 논밭이죠. 건물도 있고 한데 어쨌든 그 여기 솔매 마을 현대홈타운은 빼고요. 여기가 이제 플랫폼 시티 개발 예정 구역인데 이게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그리고 이제 그 여기가 이제 분당선 구성역, 그리고 여기가 이제 GTX 용인역 예정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착공되기 전에 여기 아직 보상도 안 됐고 착공이 안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계획을 뒤엎고 용적률을 대폭 올리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흥구 마북동, 보정동, 신갈동 일대, 여기가 이제 3개 동에 걸쳐 있는데, 여기가 이제 상업, 주거,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품은 신도시로 개발된다. 뭐 이제 플랫폼 시티에 대한 좋은 말은 써놨어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 3기 신도시 개발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제 GTX 용인역, 그리고 분당선 구성역 이미 뚫려 있는 거, 그리고 고속도로는 이제 IC, 이쪽에 이제 구성 IC 가칭입니다. 연결돼서 수도권 남부의 교통요충지로 자리 잡을 예정이다. 좋은 말을 써놨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일대 용적률을 대폭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 지금은 허허벌판인 이곳이 뭐 이제 회사, 상가, 아파트 등등 개발되는데 이제 교통 요충지이기 때문에 많이 지어야 된다는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 조금 제 기준으로는 안 좋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2028년 준공 예정이고 개발 호재를 실감케 했다. 좋은 말을 써놨어요. 하지만 이제 이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이제 교수, 그리고 교수, 교수, 그리고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런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제언을 했는데 특히 이 중에 특히 플랫폼 시티를 언급한 거는 이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 부동산학부 교수님이신가 봐요. 이분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용인 구성역을 용적률 완화를 통한 고밀 개발의 적임지로 꼽았대요. 이제 뭐 교통망이 연결되고 신도시가 들어서고 회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고급 인력과 일자리가 집중되고, 그리고 아직 착공을 들어가지 않아서 아직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용적률을 대폭 상향해서 주택 공급을 더 늘리자. 삼성, 잠실, 강남 등 서울 주요 도심의 환승센터뿐만 아니라 성남, 수원 등 수도권을 통틀어 유일하게 빈 땅이 남아있는 곳. 말은 아주 용인 플랫폼 시티에 대해 좋게 써놨어요. 예, 이런 곳과 비견될 정도로 좋다, 좋은데 이제 빈 땅이다, 이런 말을 써놨고,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자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나머지 전문가분들, 교수님들은 이제 플랫폼 시티를 직접 언급하신 건 아닌 것 같고,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이제 뭐 서울이든 어디든 이제 용적률을 완화해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어디선가 하신 것 같은데 이제 그 말들을 따온 기사 같아요. 정비구역 지정시라든가 뭐 이런 얘기들은 다른 지역에도 다 적용될 수 있겠죠.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처음에 용인시에서는 용인 플랫폼 시티 구역에 8,000세대를 계획했어요. 8,000세대. 적게 계획했어요. 왜냐면 이제 주로 회사와 마이스, 상업용지 그런 거 위주로 하고 어차피 용인에 아파트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기 때문에 주거 지역을 최소화하고 회사용지, 공장용지, 그러니까 공장용지도 이제 첨단 산업용지죠. 그런 것들을 좀, 그리고 이 기반 인프라, 문화시설, 그런 걸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경기도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11,000세대로 늘어났어요. 경기도와 용인시, 그리고 경기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이제 사진 찍은 게 한 번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랑 이제 만나갖고 했을 때, 이게 11,000세대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용인시에서는 공원을 조금 줄이고 3,000세대를 더 짓겠다. 네. 그러면서 이 3,000세대를 받아들이면서 이제 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지구에 포함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계획에 포함되면서 이제 광역교통 계획이 3기 신도시 계획과 맞물려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다. 3,000세대를 더 짓는 대신 그런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3,000세대를 더 짓게 되죠. 주는 게 있고 받은 게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8.4 공급 대책에서 20년 8.4 공급 대책에서 이제 주택 수가 모자란다고 정부에서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3기 신도시 중규모 택지 지구에도 이제 5,000세대를 넣는다고 했는데 제가 거기에서 대충 따져보니까 플랫폼 시티에서 한 1,000세대 정도는 공급계 5,000세대 중에 1,000세대 정도는 가져오리라고 예상이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아직 반영된 어떤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12,000세대가 되겠죠. 그럼 어딘가 또 뭔가 줄이고 집을 1,000세대를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늘리자고 지금 저 교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 플랫폼 시티는 제가 2035 용인 도시 기본 계획에서도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용인의 경제 도심으로 회사를 유치하고 첨단 지식 산업 공장을 비롯해서 회사들, 사무실 건물과 상업지역, 마이스 호텔 등을 유치해서 이제 발전시켜야 할 곳으로 컨셉을 잡고 개발하는 곳이에요. 근데 자꾸 이 배드타운을 만들려고 그래요. 서울이 공급이 적으면 서울의 공급을 자꾸 창출해야지. 용인에다가 그것도 지금 용인이 경제도심으로 열심히 만들려고 하는 곳에 자꾸 이렇게 집만 때려 짓자고. 예를 들어 이 12,000세대가 지금 11,000세대라고 해봐요. 이 용적률 늘리면은 2만 세대까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만한 또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가 추가돼야 될 거고, 도로도 또 막히거나 아니면 학교 부족 등등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애초에 계획했던 뭐 스카이라인이라든가 공원 계획 다 틀어지게 되겠죠. 높이 짓는 건 좋아요. 높이 짓는 건 좋은데, 주변에 예를 들어 플랫폼 시티 내 아파트가 30층이면 뭐 고층이 아니겠죠. 50층으로 지어요. 근데 이제 저희 기본적으로 용인시에 있는 아파트들이 요만하죠. 50층에 비하면 뭐 요만할 거예요. 스카이라인도 완전 뒤틀리게 되고 주변 아파트들은 이제 상대적인 용적률 이제 불공정한 용적률을 이제 적용받는 그런 느낌이겠죠. 그걸 다 떠나서 이 기본
컨셉을 이해하고 해야 되는데 자꾸 저 교수님은 제가 교수님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이 기본 계획을 자꾸 뒤엎으시려고 제발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다가 집 많이 지으면 된다라는 제언을 교수님들이 자꾸 이 교수님 말고도 다른 교수님들도 뭐 태릉 CC니 어디니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뭐 눈에 띄시려고 그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더 이렇게 신뢰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자제를 하겠는데 제발 좀 기본 계획을 아시고 제발 좀 언급을 해 주시라 이런 말씀을 이 영상에서나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좀 우리 용인 플랫폼 시티가 용인의 경제 도심으로 회사와 상업지역 이런 게 들어오는 그 판교 같은 성공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더 이상 배드타운으로 만들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사, 이런 제언, 더 이상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제가 조금 격해졌는데 죄송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릴게요.